아가, 주말에 내 생일 때 말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올해도 생신 파티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 주문해서 친척이랑 친구들이랑 이웃까지 초대해서 파티할 거야. 네? 준기랑 너도 당연히 올 거지? 저, 어머님, 혹시 그 생신 파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예산? 글쎄, 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400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문제라도 있니? 매달 갚는 주택대출금 4달치잖아요. 뭐? 대출금? 생신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치 부릴 여유가 있으면 일단 매달 100만 원씩 대출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우선순위? 왜 내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건 너랑 준기랑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뜯어가려고 하니? 전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 당연한 말은 비상식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진짜 너랑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생일 파티에 대해서는 그냥 준기랑 얘기할 테니까 넌 그날 올 수 있는지 없는지나 생각해놔라. 아가, 어제 말한 내 생일 파티 말인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500 정도 드리기로 했다. 네? 같이 취미생활하는 친구들도 부르기로 했거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당일에 또 잔소리하기 전에 그냥 미리 말해놓는 거야. 어머님, 괜찮은 거 맞으세요? 뭐? 아버님께서 해외 장기 출장 가 계신데 이렇게 돈을 크게 써버리시면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야.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건 너 아니니? 저요? 설마 나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네, 죄송하지만 딱히 없어요. 뭐? 지금 돈 때문에 곤란한 상태가 아닌 건 맞긴 한데. 어머, 얘 좀 봐. 이거 봐. 내 돈 뜯어가려는 거 맞잖아. 어머님,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혈압 오르니까 그냥 너한테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도록 해야겠어. 간다. 여보, 출장 중에 연락해서 미안해. 잠깐 괜찮아? 정은아, 왜? 내일 어머님 생일 파티 말인데. 아, 그거? 근처에 사는 친척들 불러서 저녁 6시부터 한다고 연락받았어. 그 파티 예산이 얼마인지 들었어? 아니. 그래도 지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절약해서 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5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 500? 아니, 친척들만 부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부르는 게 친척들뿐만은 아니신가 봐. 친구분들도 부를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500씩이나 드나 보구나. 매달 100만 원씩 갖고 있는 대출금 얘기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화만 엄청 내시더라. 하여튼 생신이니까 기분 좋게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도 솔직히 지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팡팡 쓰시는 건 좀... 그러게,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그래도 이미 늦었지 뭐. 이제 와서 취소해봐야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주문해놓은 레스토랑에도 민폐잖아.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막내라서 철부지 취급이나 하는데 무슨 말을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는 정도니까. 하긴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네. 하여튼 내일은 우리도 갈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아빠한테도 연락해 놓을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럼 내일 보자. 잘 자. 잘 자. 아가, 결국 너도 준기랑 같이 파티 왔구나? 네, 어머니.
어머님이 준기 씨한테 부부끼리 같이 오라고 하셨다고 들어서요. 그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생일 파티에 아들 부부가 안 오면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넌 파티 시작하고 나면 계속 주방에 있어라. 네? 왜요? 넌 프렌치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네? 자격이요? 주제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보내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끼니까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나 말고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허세 부린다고 그렇게 비싼 신축 아파트를 사니까 그렇지. 네?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그런데 뭐? 나한테 생일 파티 예산을 절약해서 아파트 빚 갚는 데 쓰라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아,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했던 건가 봐요. 자, 이제 파티 시작하니까 얼른 주방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대충 분위기 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돌아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식충이 같은 며느리를 교육하는 중이라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거든. 식충이라니요. 어디 보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면 되겠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꼴도 배기 싫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출 안 갚아드릴게요. 뭐? 매달 100만 원씩 내던 거 이제 일절 안 내드릴 거예요. 어머,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준기 씨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먼저 실례할게요. 마음대로 해. 전화 받아. 얼른 받으라니까. 그 매달 낸다는 100만 원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거 그거 사실이야? 아, 누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파티에 왔던 친척들한테 들었어.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잔고 부족으로 안 된 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네, 대출 갖고 있는 아버님 통장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상무였던 아버님이 지금 왜 해외로 가 계신지도 들으셨죠? 들었지.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하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의 감봉까지 당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연수를 빙자해서 인력이 부족한 해외 공장으로 간 거라면서. 네, 맞아요. 특히 크게 감봉드신 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앞으로 7년 가까이 남은 대출을 못 갚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본업에 부업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아파트는 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시기랑 너희가 아파트로 이사 간 시기가 거의 똑같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출 얘기가 그 아파트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아파트는 저희 큰아버지가 소유하신 물건이에요. 큰아버지? 제가 분명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느라 가게가 힘들어질 걸 걱정하신 큰아버지가 월세도 안 받고 그 집에 저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해두는데 그 아파트의 집에서 저희가 같이 눌러 살고 있는 꼴이에요.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버님은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였어? 같이 살 거면 막내보다는 첫째나 둘째네랑 살아야겠다면서 식탁을 탕탕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래, 그거. 설마 그 얘기일 줄은 몰랐지. 방금 이 얘기 그때도 그대로 했어요. 뭐?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들이랑 준기 씨랑 저까지 다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고요. 말도 안 돼. 뭐 어머님은 거의 졸고 계시긴 했죠.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만 눈을 부릅뜨시고는 집안 상황이 힘드니까 어머님도 일 좀 하셨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싫다고 하시고
준기 씨랑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전혀 타협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다 떠안는 형태로 얘기가 끝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해 못 하시고 무조건 거부하셨던 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 얘기였다니. 뭐 이미 아버님도 대출금 변제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대출을 중간에 못 갚게 됐을 때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셨나 봐요. 매매? 이 집을 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렵게 산 집 놓치기 싫어서 오죽하면 막내인 저희한테까지 손 벌리셨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걸 준기 씨나 아주버님들한테 듣고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낸 6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 잠깐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아니 아가! 저는 해야 할 말은 다 해드렸어요. 잠깐만! 이만 실례할게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단 현재 시댁집 매매에 대한 얘기와 생일 파티에 써버린 500만 원에 대한 얘기,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에게 대한 온갖 폭언들까지 추궁당하시고는 마지막에는 이혼 얘기까지 듣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괜찮은 척 하시면서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살궁리를 하셨지만 다들 국제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셨지만 사고를 치고 바로 해고당하셨고 지금은 재산분할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든 연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혼해. 누나, 이 남자 와이프 오빠야. 형님이라고. 뭐? 확실해? 이상하네. 둘 분위기가 분명히 야릇했는데. 이 사진을 대체 어디서 찍었어? 그게 솔직히 말해봐. 누나 와이프 회사 근처 돌아다니고 있지?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누나가 찍은 사진 위치가 와이프 회사 근처잖아. 형님이랑 와이프 같은 회사 다니거든. 뭐? 같은 회사?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떻게 남매가 같은 회사를 다니냐? 이복남매나 뭐 그런 거 아냐? 둘 사이가 이상하다니까 그냥 두면 안 돼. 아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그만 좀 해. 바쁜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소리야? 알았어. 너 결혼하더니 누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니야? 나 정말 서운하다. 맨날 지 마누라만 챙기고 말야. 나는 네 걱정이 돼서 그렇지. 네가 좀 순진하니? 여자들 다 여우야. 네 마누라라고 뭐 다를 것 같아? 그냥 묻어놓고 믿지 말란 소리라고. 그래서 내가 늘 살펴보는 거고. 그만 좀 쫓아다녀. 와이프 보기가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든가. 맨날 생사람이나 잡으면서. 지금도 봐. 어떻게 형님이랑 와이프를 엮냐? 알았어. 다음에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올게. 뭐라고? 누나는 내 와이프가 바람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주 빌어라. 바람나면 너 이혼할 거지? 뭐? 이혼하면 다시 누나랑 살 거 아냐? 그럴 일도 없지만 행여나 그런 일이 있어도 누나랑은 안 살아. 내가 누나를 대체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해? 명서가 정말 누나 서글프다. 너 장가 가기 전에 누나한테 한 달에 꼬박꼬박 돈도 보내주고 하더니 네 마누라 얻고 나서 싹 끄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결혼 전에 누나한테 돈을 줬던 건 그래도 정신 차릴까 싶어서였어. 그런데 여전히 누나는 스스로 살 생각을 안 하잖아. 됐어. 내가 어떻게든 네 마누라 가면 벗기고 말 테니까. 그런 소리 마. 우리 아이 가졌어. 뭐? 얘가 미쳤어.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갖냐? 우리가 애를 갖는 걸 왜 누나한테 말해? 야, 우리 집 어른은 나야. 그런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애를 가져? 저렇게 몸을 막 굴리는 여자 뭘 믿고? 적당히 좀 해. 바빠 죽겠는데 말하는 게 고작 그거야? 축하는 못할 망정.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올케, 임신했다며? 네, 형님, 저 임신했어요.
몇 주야? 지금 5주예요. 근데 올케는 아이를 갖고 싶어? 네? 올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빵빵한데 애를 뭐하러 가져? 나중에 우리 명석이랑 이혼할 때 어쩌려고? 그 애 다 내 차지되는 것 아냐? 제가 왜 오빠랑 이혼을 해요? 내가 올케한테 말했잖아. 어떻게든 우리 명석이랑 이혼시킨다고.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오빠랑 제가 이혼하길 진짜 바라세요? 올케가 떨어져 나가야 다시 명석이가 날 챙길 것 아냐?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를 임신하면 어떡해? 생각이 있어? 뭐라고요? 올케 이혼할 때 애 핑계로 돈 다 뜯어갈 생각인 거지? 그래서 애부터 가졌지? 내가 올케의 여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음흉하고 웅큼하다. 형님, 저는 오빠랑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기는 저희가 키우죠. 그래서 애 몫을 얼마나 바라는데? 네? 애 낳고 이혼할 거야? 아니면 애 낳기 전에 이혼할 거야? 또 그 소리예요? 얼마 전에도 제 회사 근처까지 와서 저희 친정오빠랑 저 사진 찍어서 명석 오빠한테 보냈다면서요. 형님 그거 범죄예요. 네가 알아서 안 떨어져 나가니까 뭐라도 하는 것 아냐. 올케 우리 명석이한테 시집 올 때 처녀였어? 뭐라고요? 처녀 아니었지? 그런데 그 애가 우리 명석이 애라는 증거 있어? 친자 확인? 그런 것도 다 조작되지 않나? 나는 인정 못하겠어. 그 애가 우리 명석이 애인 거 당장 지워. 형님, 지금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 바람핀 여자로 몰더니 이제는 아예 애가 명석 오빠 자식이 아니라고요? 명석이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거 알지? 그 애 내가 인정 못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이혼해. 내가 올케 애 없이 명석이랑 산다고 하면 그건 한번 봐줄게. 대체 왜 그러세요? 올케 네가 명석이 옆에 붙어먹은 후부터 명석이가 나한테 돈을 안 줘. 나를 등한시한다고. 그런데 애까지 생겨봐 나를 취급이나 하겠어? 지 새끼도 아닌 줄도 모르고 멍청한 놈이지 누나를 버릴 거 아냐? 저희 애는 저희 부부 아이예요. 형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불쾌하네요. 명석이 돈에 관심 갖지 말라고. 명석이한테 다시 나한테 돈 보내라고 하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동안 저를 바람핀 여자로 몰았던 이유가 명석 오빠한테 용돈을 받기 위한 거였단 소리예요? 명석이 결혼 전에 매달 나한테 늘 돈 붙였어. 그게 당연했다고. 누나 먹여 살리려고 돈 벌었던 애라고.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뭐? 이런 개 같은 것이 네가 뭔데? 명석 오빠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이만큼 왔어요.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형님한테 줘요? 그럼 네가 갔냐? 이 나쁜 거사. 너랑 명석이랑 피가 섞였어? 남남인 주제에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해? 처녀도 아닌 더러운 몸땡이로 시집 온 것도 괘씸한데. 형님,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당장 찾아가서 병원 데려가 줄까? 그래야 정신 차리지. 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애 지워. 명석이 발목 잡지 말라고. 형님이야말로 명석 오빠 발목 잡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는 형님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누나는 와이프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가 누나의 연락을 받지 않자 누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고야 말더군요. 그리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제게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와이프 난리 났어. 와이프가 바람에 남의 애를 가졌다고 민원을 넣었다며. 그래. 공무원 주제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누나 진짜 왜 이래? 미쳤어? 명서가 그 애가 네 애라고 생각해? 그 애 네 애 아니야. 네 마누라. 달고 다른 몸인데 어디서 누구랑 섞인 줄 알고 애를 낳아? 당장 지워. 당장. 누나는 나랑 정말 내 와이프가 이혼하길 바라는구나.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그 모든 노고를 생판남인 것이 다 갖는 게 말이 되니?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누나가 날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누나를 키웠지. 누나 언제까지 이럴래?
누나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들쑤시고 다니니까 친척들이 다 등 돌린 것 아냐? 당장 민원의 사실 아니라고 말하고 내 와이프한테 사과해.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라고. 너 그 여우 같은 것한테 홀린 거라고. 그 처녀 몸도 아닌 몸으로 애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돈을 달라고. 돈을 주면 안 그러겠다고. 돈 줄 거야? 하, 돈 준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민원이라고 넣어볼까 하고. 돈이 그렇게 좋아? 동생 결혼을 망칠 만큼? 올케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망신을 줄 만큼? 나 5천만 원만 줘. 그럼 이제 진짜 누나 노릇할게. 네 마누라한테도 내가 잘할게. 뭐?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 좀 더 불러봐. 원하는 대로 줄게. 진짜? 진짜지? 그래도 니들 애 낳고 살려면 힘들 테니까. 한 2억? 2억만 줘. 그럼 내가 아주 열심히 살아서 니들도 도와줄게. 누나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 솔직히 내가 올케 민원 넣을 때 마음 안 아팠는 줄 알아? 내 조카 가진 올케한테 그런 말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던 내 심정도 네가 이해해라. 네가 그렇게 바로 나를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2억을 주면 민원 삭제하겠단 거야? 삭제만 하면 더 의심하잖아. 내가 해명글도 올려줄게. 네 마누라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것 아냐? 근데 지금 난리가 나서 힘들긴 하겠다. 지금 와이프 충격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떻게 그런 저급한 내용들을 민원에 넣고 당당하게 와이프 이름을 써? 그래야 네 마누란지 알지. 그 덕에 네가 지금 나한테 돈 준다고 했잖아. 야 따지고 보니까 2년 동안 나한테 돈 한 푼 안 줬는데 2억으로 퉁치면 너무 싸다. 언제 보내줄래? 누나 지금 어딘데? 나 지금 친구네 집에서 살고 있어. 그래? 조만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잘 받아봐.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네 마누라 털끝 하나 안 건드릴게. 근데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처녀도 아닌 것이 뭐가 좋다고. 이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함부로 하고 소리치고 했냐? 누나의 어이없는 태도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더 이상 남매라는 이유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기에는 제가 지켜야 할 제 와이프와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는 거야? 명석이 너 그러고도 네가 내 동생이야? 너 미쳤어? 왜? 무슨 일인데? 왜? 무슨 일? 내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어. 이거 네가 나 고소한 것 아냐? 생각보다 빨리 날아갔네. 변호사 말이 맞구나. 뭐? 변호사? 누나도 얼른 변호사 알아봐. 나는 꽤 유능한 변호사로 알아봤어. 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했거든. 근데 누나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동안 내가 누나 뒷바라지 한다고 줬던 돈도 다 일괄 청구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뭐? 나한테 돈을 청구해? 야, 네가 준 돈이 언제적인데 지금 나한테 청구한단 소리를 해? 누나가 나한테 갚는다고 해서 준 거니까 그 내용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잘 사면 다행이지라는 생각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 누나는 어차피 정신 못 차려. 뭐? 나한테 2억 준다며? 내가 진짜 제대로 옳게 한번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봐? 해봐. 어디 지금 그것도 협박이야. 법적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누나야말로 동생 결혼 생활 망치려고 조카 출생을 막겠다고 나서 애를 지우라고? 그러고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제정신 아니지? 네가 돈 준다며? 네가 돈 준 데서 내가 지금 벌린 일이 얼만데? 네가 갚아, 네가 갚으라고. 그래봤자 어디 가서 노름이나 했겠지. 내가 누나를 몰라? 애초에 친척들이 누나랑 인연 끊으라고 했을 때 끊었어야 돼. 부모님 안 계시고 우리 둘뿐이라 내가 인연을 못 끊었는데 그게 잘못이야. 너 지금 그 소리 뭐야? 나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누나가 내 와이프 건드리고 민원 넣고 달달 볶는 바람에 우리 애가 잘못될 뻔했어. 그런데 내가 누나를 봐? 어떻게 봐? 합의 절대 없어. 어떻게든 내가 누나 죗값 받게 할 거야.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변호사랑 연락해. 너 이 자식. 내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내가 사람 시켜서 니들 부부 제대로 못 살게 만들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 이혼시키고 만다.
네 마누라가 나 때문에 질려서 너한테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고. 어디 한번 해봐. 누나가 그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혼 안 하니까. 오히려 누나가 이렇게 협박을 해주니까 나는 더 고맙네. 하나라도 처벌받게 할 것이 늘어나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연락을 받지 않았던 와이프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와이프 일터 민원 창구에 와이프를 음해하는 글까지 올렸던 누나를 저는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그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와 누나의 일을 알게 된 친척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누나와 인연을 끄는 것을 잘했다고 하더군요. 누나는 늘 자기 자신밖에 몰랐고 아무런 노력 없이 저를 통해 살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가 무척 후회가 되었죠. 하지만 이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와이프와 아이를 평생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중심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힘들었던 와이프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누구나 주변에 기피하고 싶고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라는 시부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구분지으며 본인들만 잘난 줄 알던 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절 너무 힘들게 했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 합니다. 너 상견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속이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대체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잘만 기르면 된다는 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인 거야? 어머님이 무조건 손주 봐야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딸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 낳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드린 말씀이죠. 그럼 지금 딸을 낳겠다는 소리니? 이게 어른이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을 꼭 말 한마디를 더 한다니까. 보셨죠, 당신? 내가 요즘 집안에 신경을 못 썼더니 아주 개판으로 집이 돌아가는구나. 귓구멍 제대로 열고 똑바로 듣도록 해라. 자고로 남녀라는 건 신체적인 차이부터 정신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남자 주먹질 한 번이면 나자빠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총알이면 주먹질이고 뭐고 필요 없을 텐데요. 요즘 세상에 힘세고 안 세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나 보구나. 나 기업 임원까지 달았던 사람이다. 간호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따질 수준이 아닐 텐데? 간호사나 하는 주제에란요. 아버님한테 무시받을 직업은 아닌데요. 됐다. 내가 너랑 투닥거려서 뭘 하겠니? 너 나중에 딸 낳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을 때가 돼서야 깨닫겠지. 시아버지 말 제대로 듣고 아들 낳으려고 노력할 걸 나중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후회 안 하려면 시애비 하는 말 잘 새겨들어라. 아들 낳게 하는 보약 보내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경환이한테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고. 알겠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너네들이 분가 안 하고 이 집에 있는 이상은 꼭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알겠어?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면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셨죠. 틀린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답답해하니 자꾸 상대하다간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죠. 자기야,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냐? 아들 낳으라고 성하신 것까진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내 직업까지 무시하고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시니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아버지랑 엄마 두 사람 다 팍팍하신 분이지 본성이 나쁜 분들은 아니셔. 그냥 우리 분가에서 살자. 그러고 싶어도 우리 형편이 지금은 쪼달리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라도 어떻게든 돈 장만할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벌어놓은 돈 없는 것도 월급 버는 족족 부모님 들여서 그런 거잖아. 무슨 아들한테도 식비며
월세를 받으시는 부모님이 다 있대? 월급 드릴 돈이면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겠다. 미안. 내가 못난 아들이고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네. 매번 이 얘기가 도돌이표이긴 한데 나 당신 비난하는 거 아냐. 당신이 아버님 얼마나 존경하고 고마워하는지 알고도 있고 아버님이 당신 정말 아낀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방식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분가 얘기는 조만간 말 꺼내볼게.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침에 잘 주무셨냐고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 월급의 대부분을 드리는 남편. 물론 시부모님도 염치는 있으셨던지 명목으로야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주겠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검소한 남편과는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 때도 가본 적 없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얼마 쓰지도 않은 핸드폰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는 등 사치를 부려댔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화를 내주길 바랐지만 사실은 요원한 일이었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릴 때 몸살로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없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더군요. 그때 아버님이 남편을 구했고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 없고 권위적인 사람이라도 자식은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안 그래도 부리부리한 인상에 이마에 화상까지 더해졌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차나 다름없는 게 아버님의 얼굴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의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어떤 화가 쌓이더라도 죄다 풀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남편이 제 고충을 듣고도 말할 타이밍을 재고만 있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병원 갔는데 내 시아버지가 간경화이라고 하시네. 간 경변증이요? 지금 시아버지가 간이 맛이 갔는데 경화고 경변이고가 중요하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응? 너 간호사잖니?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 거니? 정정하던 양반이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의사가 뭐라 말은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에 계속 손상이 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내 시애비만큼 건강한 사람이 그 나이대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제가 술 안 좋다고 볼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약주 한 잔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드셨잖아요. 술이 간에 얼마나 해로운데요. 그렇게 해로운 줄을 알면서 왜 그동안 말리지 않았니? 그래도 배웠다는 애가 시애비 죽는 꼴 방치하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술 계속 마시면 손상이 가셔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윽박 지르셨죠? 옛날 같았음 간호사라고 해봐야 몸종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제 직업 비하하셨고요. 잘못한 와중에도 한마디를 안 지려고 드는구나. 너가 정말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쌍욕을 먹고서라도 말렸어야 할 거 아니니. 일단 남편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술 절대로 못 드시게 하세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술만 끊어도 호전될 수 있을 거예요. 의사분한테 얘기는 다 들으셨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의사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잖니. 얘는 내가 하는 얘기를 어디로 듣고 집중 좀 해라. 내 시애비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일단 남편한테는 잘 전해둘게요. 퇴근 후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서 제가 얘기 자세히 들어놓으면 될 테고. 퇴근 후는 무슨 퇴근 후야. 지금 시애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잔말 말고 얼른 튀어오거라. 시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정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치명적인 상태가 맞았습니다. 간경변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간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했죠. 여보,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국 나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설마 간이식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이 어떻게 쪼아댔길래 당신이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 이식 대기자들은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이라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 떼어드리는 것도 아닌데 뭘. 지금 멀쩡히 다니는 직장도 관둬야 할 수도 있어. 후유증 걱정 안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후유증보다 아버지 이식 못 해드리고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아. 미안. 이번은 내 고집대로 할게. 남편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간이식 수술의 기증자가 되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물론 제게도 고맙다며 손을 붙잡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잘 된 거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을 막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겠다.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할 때는 의사분의 권고사항도 잘 따르고 철저히 금주를 하시더니 퇴원을 하고 나서는 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으니까요. 간 안 좋을 때는 간 요리가 최고라면서 지인이 준 푸아그라가 있는데 말이다. 이게 아주 맛이 기똥차더구나.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꼭 비싼 음식점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막걸리에 쇠주만 먹다가 포도주랑도 먹어봤는데 아주 궁합이 좋고. 이만하면 내가 요즘은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아버님, 간이식 받은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부터 술이세요. 앞으로는 술 드시지 마시고 간에 부담 안 가는 걸로 드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골랐잖아. 왜? 그 뉴스에서 보니까 포도주 같은 건 천연으로 만든 거라서 건강에도 좋다던데? 알코올인 건 그래도 똑같잖아요. 아버님 간 또 나빠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야 수술이 잘 됐다지만 다음에 또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데 벌써부터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공부 못해서 간호사 된 년이 뭐가 어째? 뉴스며 TV에 어디에서도 포도주 매일 마셔주면 몸에 좋다고 했다. 그 기사 저도 보고 싶네요. 어디에 포도주를 아버님처럼 매일 마시라고 나와 있는지 보고 저도 몰랐던 상식 좀 이번에 알고 가면 좋겠어서요. 어째 너랑은 얘기를 섞을수록 화만 솟구치는구나. 에잉,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손주도 못 낳고 있으니 내가 이러니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나 죽으면 유언으로는 꼭 이혼을 하라고 해야겠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해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동조해서는 옛날 시대였으면 몸종이나 했을려니 주사기 좀 놓는 거 배웠다면서 잘난 척한다며 또 제 직업을 비하하시더군요. 결국 후유증으로 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진 남편에게 말을 꺼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 자기 염려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잘 타일러 볼게. 이건 나도 화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괜찮겠어? 자기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됐는데. 하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아버지 나이대인 줄 알겠다. 당연히 괜찮으니까 당신은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나서서 아버님을 말리려고 했는데요. 평소와 같이 술판을 벌이며 거나하게 취하신 것 때문인지 남편의 만류에도 혀꼬부라진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실 뿐이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도 언성을 높이자 삿대질을 하시더니 술병으로 남편의 이마를 후려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했고 기겁한 전를 불렀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아버지도 때리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을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도통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시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했는지 계속 말을 거셨어요.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자기 흉터를 가리키면서 남편도 저도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며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알아듣기 힘들게 계속 말을 하시기에 저는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죠. 이것들이 간이식 좀 해줬다고 목이 뻣뻣해졌는데 언제 한번 기강을 잡아야겠지? 아들이 며느리한테 푹 빠져선 내 말에 슬슬 반기를 들고 말이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한다고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놈 머리가 굵어서 예전 같지가 않아. 순종적인 놈이었으면 아버지가 간이식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 새끼지만 아주 염치도 없고 개념이 없단 말이지. 그래도 너무 몰아세우진 맙시다.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것도 너무 우려먹으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괜한 생각 마세요, 당신.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당신도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난 앞으로도 쭉 운이 좋을 사람이니까 걱정 마. 내가 담배 피다가 냄불 때문에 나가다가 나 혼자 다쳤는데도 아들 구한 영웅 대우해주는 것만 봐도 알잖아. 그때 아들 구해줬던 옆집 총각은 가슴 아시다가 죽어버렸는데 천해고라서 내가 보상할 필요도 없었고 아들놈은 어릴 때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해준 줄로만 알고 이게 다 하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지. 여보, 남들이 들을까 무서워요. 들을 테면 들으라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산에 대 장부가 불도 내보고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옛날 같았음 전쟁통에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일상이었다. 이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찍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남편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는 부모님이니 혈연이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구하다가 죽으신 분을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사죄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이 일이 있은 지부터 얼마 뒤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됐어요. 만류를 하건 말건 시부모님이 어떻게 살건 말건 일절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다. 네 시애미. 정녕 네가 시아비 죽일 생각이냐? 조금 핍박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다 이거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세요? 사람 좀 알아듣게 말을 하세요. 지금 네 시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또 간경화에 걸렸다. 의사 선생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간 기증 가능하다던데 검사부터 얼른 받아봐라. 이게 다 너가 시아버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 아니니? 그러니까 제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다가 남편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쳤어도 병 걸린 건 제 잘못이라 이거네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몸종이나 다름없는 년이 뭘 잘했다고 대들긴 대들어. 우리 착한 애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분가까지 해놓고 그 때문에 맘상에서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지금 당장 네 머리채를 잡아 뜯어도 시원찮은 판국이다. 참아줄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면서 당장 시애비한테 간 공유하거라. 간은 못 드리고 부조금은 드릴 수 있는데. 뭐? 부조금? 이 몸종년이 돌아도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그동안 불내놓고 구해준 척 남편 속여서 돈 뜯어낸 거며 엄한 사람 죽게 만든 거며 다 알고 있거든? 공소시효가 지나서 죗값 안 받을 당신들 때문에 치가 떨렸는데 이렇게 병에 다 걸리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네. 너랑 더 할 얘기 없다.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해라. 불효도 정도가 있지.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야. 천류는 댁들이 먼저 거슬렀던 것 같고 할 얘기 있으면 법을 통해서 합시다. 그동안 월급 대신 불려준다면서 절대 안 내놓던 돈이며 다 토해낼 준비하시고요. 얘, 너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전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부모님과 더 말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두 사람과 인연을 끊자는 말에 동의하던 중 제 간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했다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간 보관해달라며 갖다 바치다시피 했던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간경화로 인해 현재는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신을 차릴 사람이 아니니 이대로 그냥 돌아가셨으면 싶기도 하네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곱게 써야겠다 싶기는 하지만 괜히 또 착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휘둘리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저희 부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